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연말 되니까 더 뜨겁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값, 은값 이야기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 모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처음 방송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제 딸이 100일이었는데 100일 반지 한돈에 50만 원 한다고 장인어른이 혀를 내두르셨다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 이제 뭐 금반지 한돈에 100만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 한 50만 원이었던 금 가격은 현재 9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야, 이게 거의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70%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저도 초반에는 이제 친구들이 한 돈짜리 금반지 선물하기 너무 불편하다. 예. 반돈짜리로 해야겠다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이제 9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반돈도 힘들다. 반돈도 이제 거의 50만 원 돈을 네, 이렇게 목전에 두고 이야기가 있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올해 보면 이제 계속 조정이 오긴 왔지만 연말까지 또 뜨거웠는데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고점 찍자마자 또 급락하기도 했어요. 확실히 금은 좀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렸던 걸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 한 4.2%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은 가격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8.2% 정도를 하락하면서 예. 이제 금과 은에 좀 큰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정이 온 이유를 설명하고자 예. 한다면 이제 큰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코맥스에서 이제 증거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아. 이제 조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예. 동시에 같이 출현해서 특히 은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쭉쭉 오르는 금값에 금은방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돌반지 구매는 조금 줄어들고 반면에 골드바는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 구매자들 대부분이 투자용 제품에는 이제 관심을 갖고 오히려 한 돈 살 걸 다섯 돈, 다섯 돈 살 걸 10돈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반대로 이제 선물용인 그런 뭐 돌반지라던가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한 돈이 반돈, 반돈이 1g 이런 식으로 점점 무게를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네. 시장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 금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오를 때는 금은방들의 이제 손님들이 줄지어 서는 모습들도 나타나면서 종로에도 이제 활기가 많이 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올해 추세 이야기를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잠시 올해 중에도 조정의 기간이 있었는데 연말에 지금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이 금에 가장 뜨겁게 지금 불고 있잖아요. 자, 지금의 어떤 강세의 배경,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9월과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이제 중간에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예.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금은 좀 더 오히려 매력도가 생기는 게 네. 아니냐.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있었던 수요가 이제 금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금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하나가 금리 인하.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아하. 과정 가운데서 예.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이제 전이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네. 금 가격을 지금 열심히 밀어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하고 또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최근에 터져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시 또 금이 영향을 받고 뜨겁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관심이 가는 건 결국 이제 내년에도 계속 그럼 이 추세가 지속될지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도 좀 해보고 지난번부터 계속하셨던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이클, 상승 사이클의 중간 정도에밖에 안 왔다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장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년을 전망할 때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은 내년에 한 금가격이 4,900달러에서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예.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금 100만 원 시대는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볼 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는 자산은 오를 때 10년 내내 오르는 그런 일종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중반 정도에 있고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금리 인하가 좀 더 완화적으로 될 거라는 네.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의 교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중간 선거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환경을 더욱더 완화적으로 만들면서 금 가격 상승을 올해보다도 어쩌면 내년이 더 뜨겁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내년이 참 기대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상승 기류가 내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전할 거라는 말씀.
자,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 이 말 믿고 금을 막 사들였다면 지금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져 있을 텐데 그러게요.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자, 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 경우는 뭐 은수저 한 벌에 이제 20만 원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금에 비해서 더 저평가된 게 은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올해 뭐 상승률만 봤을 땐 가장 뜨거운 자산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때 은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시세 기준으로 거의 190%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네. 네. 올해 금보다 더 빛났던 건 사실 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은 금과 함께 5천 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의 가격 상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 말은 즉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다만 은은 금에 비해 시장 규모가 10분의 1로 작아서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금보다 또 높은 상승을 한 게 당연하고 여기에 얹어서 금은 이제 산업 수요가 이제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인데 이제 첨단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전기전자 공학에서 은이 네.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AI의 어.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5G라던가 전기차 그다음에 우주 방산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은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은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이 이제 공급 부족 현상까지도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은에 대한 매력도가 내년에도 참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AI 산업 등 그런 곳에서 더 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은 투자에 대해서 좀 호재인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첨단 기술일수록 은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 얹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은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은은 지금 매장량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7년 정도면 고갈이 될 정도로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에서 네.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에 얹어서 금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은이 요즘에 이렇게 예. 뜨거웠던 이유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또 대표님 모시고 해볼 수 있는 건 내년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금의 지난 2024년의 움직임을 좀 참고해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했던 퍼센테이지를 보면 올해가 한 금 가격 70% 그리고 네. 이제 작년에 금 가격이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중반부를 지난 시점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상황들 예를 들면 금리 환경이라던가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 어쩌면 내년이 더 뜨거울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금가격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싼 것 같아라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는 어쩌면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글로벌 IB들은 4,900달러에서 5,0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우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 생각에 올해도 아닙니다. 그냥 2024년 정도까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금 가격은 6,000불을 돌파하며 우리나라 예.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를 이제 훌쩍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2027년 중반까지 뭐 100달러 돌파할 거다 이런 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 가격도 이제 거의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에 이 공급 문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터지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면 재고량이 10년 내 최저치, 그다음에 런던에서 은 리스 금리라고 하는 네. 은 대여할 때 금리가 1%에서 8%로 급등하는 등 이제 그런 공급 대란에 대한 그런 어떤 전조 증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만약에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정말 뜨거운 그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 전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주고 계신데 하나 저희가 또 짚어볼 게 이제 백금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원소 기호가 플래티넘인 그러니까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화이트 골드랑은 다른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가 귀금속 전반에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귀금속류들이 다 이제 상관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에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요즘 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백금에 주목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어떤 뭐 백화점 등급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브론즈, 실버, 골드 위에 이제 플래티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격을 보면
백금이 지금 금 가격보다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금 사기 너무 부담스럽다. 9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하고 옆에를 살짝 봤는데 백금이 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백금이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요즘에 네. 이제 백금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백금을 주목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 대체제로서 이제 풍선 효과가 뭐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귀금속 관련 투자를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금도 좋다 그러고 은도 좋다 그러고 플래티넘도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걸 좀 선택해서 해볼지 어떤 게 매력적일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은도 좋고 백금도 좋고 금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금을 보험의 역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이 많이 오른다라는 건 불확실한 그런 시대, 또 불안한 시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금을 사는 거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금을 이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담아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지금 화폐 가치 하락하는 속도가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일종의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은이나 백금을 관심을 갖는 게 좀 네.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 은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할지가 이 부분이 고민일 것 같은데 실물 투자 아니면 ETF 투자 어떤 게 나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아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예. 해서 우리나라만 금값이 비싼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1%에서 2% 정도 사이로 아주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예. 네. 이럴 때는 ETF 투자보다도 실물 투자를 한다면 실물 투자. 나중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때 이제 금 가격 상승과 더불어 김치 네. 프리미엄까지 얻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을 산다면 이제 실물을 되게 네. 추천드리고 네. 은은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실물과 ETF 둘 중에서 좀 고민하시면서 네. 내가 이제 실물 보유보다는 이제 그냥 ETF를 좀 더 네. 선호한다 하면 ETF를 고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당부 말씀 한 말씀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금을 보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 맨날 이제 금 가격이 오르고 올해만 금 가격이 50번 넘게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 조급함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모아 가신다면 그러면 네. 좀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과 은 이야기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